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리플의 결제량이 무려 410%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제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당장에 리플이 급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공급량 측면에 있어서 이 소각량이라는 게 증가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플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이 현재 가장 밀고 있는 사업이 뭔가요? 바로 스위프트 결제망에 리플 레저를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위프트에서 하루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루에 5,500만 건이에요. 사실 리플 레저를 스위프트가 대놓고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1거래량당 수수료가 단 1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5,500만 건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게 하루에 5,500만 건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만큼 소각량이라는 게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플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에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어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도 암호화폐 가치 없는 자산에서 금융 핵심 전환이라고 나와 있죠.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리플 레저가 대처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한 암호화폐 자산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외환 거래에 있어서 해외 송금이나 이런 외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치 없는 자산에서 금융 핵심 전환이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결제량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스위프트에서 지금 이제 리플 레저를 시험 삼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제량이 같이 폭증함과 동시에 이렇게 리플의 스테이킹 수요도 역시나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리플의 스테이킹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리플은 자체적으로 디파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리플은 자체적으로 디파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리플을 한마디로 스테이킹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WXRP라고 하는 것은 랩을 씌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랩하고 XRP 더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리플의 스테이킹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더군다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리플에 대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밸런스 온 익스체인지스라고 되어 있죠. 현재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물량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한 차례 300% 넘게 급등이 나왔던 당시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리플을 매수를 하시면 이제 업비트나 뭐 빗썸을 통해서 보관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고래들이나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이런 자금들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거래소에다가 보관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해킹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소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래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사든 장외 거래소에서 사든 간에 리플을 10억 개를 매수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래소에다가 매수를 했으면 거래소에다가 보관했다가 바로 사자마자 어떻게 하냐? 지갑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래소에서 남아있는 물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총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고래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구나, 매집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자, 소각량이 급증한다. 자, 기존에 리플 같은 경우는 공급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준인 건가요? 아니죠. 메커니즘상 봤을 때 공급량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비트코인도 공급량이라는 게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리플 레저를 사용을 해서 리플이라는 코인으로 수수료를 냈을 때 결국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들이 소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플에 지금 보시게 되시면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정보를 보시게 되시면 리플에 현재 지금 유통 가능한 물량이 나와 있어요. 600억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600억 개 정도에서 지금 리플 레저를 통해서 리플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수수료라는 게 소각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다 하더라도 공급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었을 때는 결국 그 가치가 그런 리플의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발생되는 리플의 특징이 뭐냐면 리플의 가격이라는 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 보게 되면요,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을 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코인들은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공급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매년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리플은 어때요? 리플은 저점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저점 자체가 절대로 깨지 않고, 매해가 지나가더라도 이런 저점은 절대로 깨지 않고 계속 방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리플의 공급량 메커니즘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진정되고 바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점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 위치에서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한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일단은 리플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리플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봤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리플이 과연 바닥에서 어느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또 체크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스닥 기껏 해봐야 200일선 이탈하고 7% 정도밖에 하락을 못했습니다. 보통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최소 15%, 많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까지 떨어지게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전쟁이라는 게 종결된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물가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더 관망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계속 무너지고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어떻게 보면 먼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어서 그나마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차례 더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리플이라든지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서 추가 매수는 1800원대부터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리플도 메이저 코인이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메이저예요. 근데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을 때 물가가 높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플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하시더라도 메이저 코인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단타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좀 더 이 시기에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타를 하시더라도 주식으로 단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권유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을 다 하고 계셨는데 구독자분 한 분께서 단타를 주식으로 해주시면 안 되시냐라고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코인 단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있을 때 코인 단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 주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에 나갔던 종목이죠. TMC.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찍고 오늘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었죠. 1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추천가부터 해가지고 무려 40% 넘게 올라가면서 정리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진영 같은 경우는 1682원 자리에서 나갔었죠. 자, 얼마나 올랐을까요? 67.95%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예전 코인 같은 경우는 50%, 70%, 10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인도 올라가 봐야 5%, 7%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많아 봐야 20%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몇 퍼센트인가요? 저희 수익 본 것만 해도 지금 100%가 넘어갑니다. 저번 주에는 진영, 그리고 이번 주에는 TMC 1150원이죠. 근데 지금 얼마냐면 14,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이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코인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으로 단타를 해 나갈 거고요. 수익을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리플이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수익금으로 해서 추가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메이저 코인들 반등 보여주게 되면 일반 알트 코인들도 강하게 반등 보여주겠죠. 최소한의 20% 이상씩은 급등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겠죠.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자방 지금 이제 주식도 단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저희 구독자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이 바로 보이실 거고요. 오늘과 같이 또 이제 또 단타를 했었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한해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추천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시장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떨어진데도 분명히 이유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이슈에 맞춰서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이슈의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슈가 악재가 터졌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이슈에 반해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구독자방 안에서 또 단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방향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